원래는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저는 그 경영학을 먼저 했으니까 제 주제를 스토리 경영학자로 잡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야부리 경영학자.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경영을 찾아내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 쓴 책이 물론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만 혼자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쓴 책이 한 번 보면 이야기책, 두 번 보면 경영학책. 한 번 보면 그냥 보면 이야기책인데 두 번째 보면 이게 경영학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보면 굉장히 쉽다 그러고 교수님들은 읽고 나서 너무 어렵다 그러는 책. 이게 제 책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썼었는데 그리고 스토리 경영학이라는 책으로 바뀌었죠, 그게. 근데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경영 철학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저는 경영에 대한 철학만 공부하는 게 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라디오 시사 고전에서 경영과 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 표지에 들어간 사진입니다. KBS에서 기자가 와서 찍어줬는데 아주 잘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책 표지에 썼습니다. 저는 그 응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에서 어떻게 현대 경영에 응용할 거냐를 봐서 독서법, 리더십, 마케팅, 인사, 인성, 그 다음에 전략, 조직, 품질. 순서는 그냥 랜덤합니다. 조금 분류를 더 하면 좋은데 그냥 순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독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것 같습니까? 수불석권입니다. 예. 책을 읽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책을 읽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변명이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저 파란 바다 앞에서 해먹에 가야 책을 읽습니다. 이게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독서거든요. 그럴 기회는 평생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 안 읽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철을 기다리는 5분의 시간에도 독서 삼매경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다니는 수불석권입니다. 수불석권은 손에서 불, 놓을 석자로 봅니다.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항상 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실천합니다. 제 모든 가방, 모든 책, 모든 소파, 장소에는 몽땅 다 책이 있습니다. 항상 책을 읽을 수 있게 해놓고 안 읽어서 문제긴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전화 와서 30분 늦습니다. 그럼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면 30분 동안 책을 정말 방해받지 않고 읽을 수 있거든. 근데 30분을 책을 손에서 책을 들고 가지 않아서 앉아 있는 분들은 30분 동안 욕만 합니다. 오는 사람.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에 책이 있으면 행복한 기다림의 30분이 되고 손에 책이 없으면 그냥 욕만 하는 30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손에서 책을 항상 들고 다니시죠? 예, 들고 다녀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책을 가까이 두고 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몽이에요. 여몽. 송건이 여몽이 약간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랬더니만 송건이 읽으라 그럽니다. 전쟁 중이니 일이 많아 책을 읽을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송건이 하는 말이 후한의 황제 광무제는 변방일로 바쁜 가운데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수불석권 했는데는 야 여기 후한 황제만큼 바쁘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동서고금의 모든 지도자들은 수불석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말 위에 앉아서 책을 읽었고요. 평생 읽은 책이 8,000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송건의 말에 여몽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수불석권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노숙이 여몽을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나온 말이 괄목상대입니다. 야, 저 여몽 맞아? 이러고 눈을 비빈 거예요. 그게 괄목상대입니다. 그래서 수불석권하면 괄목상대라. 멋지지 않습니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셨군요. 괄목상대 하기 위해서는 항상 책에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이북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고요. 이북이라도. 항상 책을 보시는 게 독서가 필요하다. 인성인데요. 자녀들 인성교육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침 식사하면 누구랑 하세요? 아침 식사 때
가족 동반 식사율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럽니다. 가족들하고 밥을 못 먹는 거죠. 근데 식구는 한 집에서 같이 끼니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이게 식구가 아닌 거야, 이게. 아침, 점심, 저녁도 지금 가족들하고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가족들, 특히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식사는 정말 중요한데 노르웨이에서 보면은 부모가 식사 중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비만 위험도가 낮고요. 정신건강에도 좋다. 그리고 신뢰성, 안정감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상머리 교육을 잘해야 된다.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은 뭐 어떻게 해요? 뭐 밥상머리 교육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는데 뭘 해야 될지 또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사대부를 하면 옛날에 괜찮은 선비들은 이 뜻입니다. 그죠? 예. 동네에 나오는 그 종들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집안은 좀 사대부인 거지. 사대부가 되면 식시오관을 가리켰다. 밥 먹을 때 5가지를 생각해라. 그 5가지가 이겁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 식사를 위해 공을 들인 사람들이 누군지, 이게 어디서 온 쌀이고, 이거 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죠? 둘째, 음식 맛을 너무 따지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이 식사를 할 만큼, 이 식사를 먹을 만큼 착한 일을 했는가 한번 보자. 셋째, 많이 먹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넷째, 이 식사가 내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다섯째,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바른 사람인지를 생각하라. 밥상에 딱 써놓는 순간, 이거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요게 식시오관이라. 밥을 먹을 때는 5가지를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찍으시는 분이 있어서, 예. 식사 한 끼가 내게 오기까지 수고와 고마움을 느끼며 식사하는 의미다. 그래서 선조들은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인내, 배려 등의 사회성을 일깨워주고 전인교육의 장인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자, 오늘 내가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각 식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어제 보통 밥을 먹으면 뭘 하냐면요. 밥 먹을 때 즐거워야 되니까 유튜브로 스피커를 또 누가 하나 사주셔가지고 스피커 괜찮은 걸로 유튜브를 틀어요. 아이패드로.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같이 들어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밥 때보다 음악 듣는 시간이 더 길어져. 한참 듣고 나면 얘들은 요즘 이런 음악 좋아하는구나. 아빠는 이런 음악 좋아하는구나. 이게 좋대. 그것만 해요. 그러다가 어제는 뭘 했느냐. 요즘 역사교과서가 하도 문제니까 역사교과서 토론들을 유튜브로 한번 처음으로 찾아보고서 밥 먹으면서 밥 맛없는 얘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쭉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지. 어떠냐,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 토론은 어떻게 생각하냐 해보니까 그것도 또 괜찮아요. 밥 먹을 때 편안하게 밥 먹을 때 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밥맛만 없게 안 만들면요 밥 먹다가 도망을 못 가잖아. 적어도 한 15분 20분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되는 거야. 평소에 그냥 불러봐. 야,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고 일단 듣기 싫어서 빨리 뭐 일 있다고 가야 돼. 근데 밥 먹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란 건 안 쳐놓으면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밥 안 넘어가는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인성교육에서의 식시오관, 밥상머리 교육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본 거고요. 학이부렴 마지막입니다. 학이부렴. 예. 학습형 조직 난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도 그 이야기 해주셨잖아. 계속 공부해야 된다. 한 번 읽으면 안 되고 매년 한 번, 1, 2년에 한 번씩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주고 다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학습형 조직, learning organ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계속 배우는 조직만이 살아남으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거냐,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냐, 이게 또 논의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고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면 다 경영학 책이야. 그냥 보셨듯이 애 교육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 국제화 전략할 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 아니면 오늘 녹음
하고 왔는데 바로 건너편에서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문콕 테러, 그 문꽉 열리는 그 문콕 테러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그걸 또 답을 찾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옵니다. 수원 화성을 만든 정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태어나십니다. 그 수요일 날 정조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것도 한번 또 풀어보니까 또 현대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하는 게 제 역할인데 학습 조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공자는 세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무의식지, 학이불염, 회의불권. 이 어렵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쉽습니다. 무의식지는 묵묵하게 새기는 거예요. 알식자잖아요, 그죠? 묵묵하게 새겨라. 보고 배운 것을 묵묵히 새기는 것. 요거는 사실은 공자께서는 세 가지가 그냥 동시에 나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무기식지하고 학이불염하고 회의불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야. 이게 각각의 조직의 단계예요. 첫 번째 신입사원들은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무기식지가 중요해. 묵묵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깊은 뜻을 깨닫고 새로운 지식을 쌓고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신입이 되면요, 조금 배웠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 그죠?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학교 지금 막 졸업하면 지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회사 들어오면 폼 잡거든. 안 된다 말이에요. 조직에서 겸손한 자세로 늘 배우려는 자세. 묵묵한 놈이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야. 무기식지라 묵묵하게 마음에 새기는 자세가 신입사원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관리층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학이불염이라. 염이 실적 낼, 염증 낼 염이야. 야, 싫다야. 이건데. 배우는데 실증을 내면 안 돼. 이건 왜 그러냐? 중간관리자가 되면 어느 정도 안다고 자신하죠. 그럼 어때? 배우는 거 이제 그만 뭐 실증 나지. 그 중간관리층들이 공부 제일 안 해요. 그죠? 난 좀 많이 안다 이거지. 조직도 알고, 업무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염증 났죠? 근데 요때 지겨운 것을 참고 늘 새롭게 공부를 계속하면 자기 자리 잡는 겁니다. 여기 오신 중간관리층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실 분들이에요. 과차장 분들. 이분들은 대단해요. 원래 과차장 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어디 가도. 왜냐? 염증. 가면 이제 뭐 자는 시간이지 뭐. 강의 들어갔다. 그러면 리더들은 뭘 해야 되느냐? 회의불건이라. 회. 요거는 게으른 거야. 아까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랬죠. 불건은 피곤을 느끼지 않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은 뭐냐? 가르치는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불건이 남김없이 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가르쳐 준다.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아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나면 저놈이 나보다 많이 하니까 내가 자리가 위태롭겠지. 이거 생각하는 순간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다 퍼줘도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포용력과 인격이 있더라. 이걸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 회의불건이라. 회의불건이라. 그래서 가르치는 데는 게으르지 아니하다. 가르치는 데는 아낌이 없고 남김이 없더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기식지, 학이불염, 그리고 회의불관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학습형 조직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더라. 그게 신입사원에게는 무기식지, 묵묵한 것.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은 학이불염, 염증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에게는 끝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회의불건의 힘이 필요하더라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의 경영학, 요거는 현대에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공자님 시제에 뭐 한자가 아무리 많아도 리더십, 마케팅 이런 거 있었겠어요? 없다고. 요건 요즘에 필요한 거고, 요거는 우리 2000년 된, 대부분 2000년 된 글자들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다 그러네. 로자하고 수불석권이 삼국지고 공심이 다 2000년 정도, 2000년 정도 된 건데, 공자는 2500년 되셨고 2000년, 2500년 된 건데 상통하더라.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보니까 고전에서 배우니까 현재를 살아가더라라고 이렇게 제가 감히 고전에서 배우는 오늘의 지혜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정말 긴 숨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을 볼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막 정말 매달려 있다 보면 놓치고 못 보고 지나가 버리는 게 있는데 큰 시간 속에서 현재를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라는 게 바로 이 고전을 읽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